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정말 역대급으로 또 낙폭을 키웠습니다. S&P 500이 4%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대 지금 빠졌는데요. 어제 이제 다들 뉴스들 보셔가지고 확인들을 하셨겠지만 어제 이제 8월 CPI가 8.3%가 나왔습니다. 전망치는 8.1%.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이제 보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전망치를 상회를 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 6.0%를 연간 대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6.3%가 나왔습니다. 지금 근원 CPI 같은 경우에 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그 헤드라인 CPI 8.3% 나온 것도 문제지만은 시장에서 더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근원 CPI예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 4, 5월 달에 0.6%가 나왔었고요. 이건 전달 대비입니다. 6월 달에 0.7%, 그러니까 4, 5월 달에 0.6에서 6월 달 0.7 올랐다가 7월 달에 0.3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갈 줄 알았더니 8월 달에 지금 0.6으로 재차 상승이 나온 거예요. 한 0.5 정도만 돼도 그러면은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가겠구나. 근데 지금 0.6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 5월 달에 0.6%대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0.7%대 이상으로 월간 대비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이 맞느냐? 물론 이제 근원 CPI가 아니라 이제 헤드라인 CPI로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6월 달에 9.1%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8.3%가 나왔어도 인플레이션 정점은 찍었다 볼 수 있지만 근데 근원 CPI 부분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아직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물론 이제 고인플레이션은 시장은 이미 예상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직 안 나왔을 수 있다. 0.7% 이상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월간 대비.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지금 시장 전체가 요즘에 반등도 나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6월 달에 정점을 찍었다라는 가정 하에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좀 컸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어제 이제 CME 쪽에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죠. 페드워치 쪽에서는 9월 금리 인상 폭이 1% 가능성까지도 지금 이제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건 확률적으로는 좀 작습니다. 1% 가능성, 1%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0.75%가 거의 되지 않을까 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연말 기준금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3.25에서 3.75에서 4.0 이게 지금 연말 기준금리에 대한 현재까지의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0.25%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4.0에서 4.25까지 이렇게 예상치가 좀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하나씩 바뀐 건 뭐냐면은 이번에 0.75를 하더라도 11월, 12월 달에는 0.25씩 할 거다라는 예상이 거의 지배적이었는데 11월 달에도 또 빅스텝 0.5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또다시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제 바뀐 부분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정점이 정말 나왔느냐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타난 게 결국에는 11월 달에 금리 인상 폭이 0.25가 아닐 수가 있다. 0.5%까지도 금리 인상 올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뀐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바뀌느냐 하면은 10월 달 장세에 대한 전망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11월 달 0.25, 12월 달 0.25라고 시장이 전망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시장이 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는 10월 달에도 시장은 지표를 상당히 민감하게 볼 거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근원 CPI가 이렇게 높게 나온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이유를 결국에 찾아보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고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너무 탄탄하고 임금이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 뭐 집값, 의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근원 CPI가 빠지질 않는다. 유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너무 탄탄하다. 왜? 고용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도가 높아질 겁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들도 많이 쳐다볼 거고 또 10월 초가 되게 되면은 9월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고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지표 민감도가 10월 달에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어서 10월 달도 어떤 이제 지속적인 어떤 반등보다는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을 좀 염두에 좀 둬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어제 국채금리하고 달러도 또 같이 또 동반 상승을 했는데 국채금리를 잠깐 보시면은요. 거의 뭐 전고점 부분까지 지금 다시 또 올려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가 되느냐 마느냐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추가 변동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아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뭐 애플 마이너스 5%대, 엔비디아 마이너스 9%대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빠지면서 2년 만에 나스닥이 전 종목의 하락 마감을 했어요. 투심이 상당히 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 S&P 500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다시 또 지지선까지 하루 만에, 아래쪽 지지선까지 하루 만에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느냐 마느냐, 2,900선인데요. 이게 깨지느냐 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3,900선이죠. 3,900이 깨지게 되면은 3,750까지도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또 미국의 주말에 동시만기일도 있고요. 다음 주 뭐 FOMC 회의도 있고 추가 변동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령 오늘은 어제 낙폭이 너무 커서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추가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미리 빠진다면은 9월 FOMC 금리 결정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단지 10월 달 장세 전망이 여전히 혼조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예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미국 증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관망해야 되고요. 어제 제가 이제 뭐 하루만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루 더 보고 나니까 더 관망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지금 좀 생각이 좀 바뀌죠. 그래서 좀 관망을 해야 되겠고요. 현금 비중 계속해가지고 유지하는 쪽으로. 그리고 시장 반등이 나올 때는 뭐 지금은 뭐 섹터 보는 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제 같은 장에서 좋았던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2차 전지 바이오 뭐 반도체도 어제 이제 끌어올리고 뭐 자동차 조선 어제 로봇주도 괜찮았고 게임 뭐 메타버스 이런 쪽들이 어제 괜찮았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 반등이 다시 나올 적에 그런 쪽들이 반등이 나올 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준비한 종목은요.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죠. 이 종목은 이제 2분기 매출은 상당히 잘 나왔어요. 2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130% YOY로. 근데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고용을 좀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사람들을 고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인력 수급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죠. 원래 이 회사가 뭔가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들고 이제 이런 회사예요.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직 계열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드라마를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드라마 제작도 하지만 그 다음에 CG 같은 것도 VFX도 제작을 하는 건 외주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고 외주 주는 부분까지도 회사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화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성공을 좀 했고, 특히 이제 자회사로 MP라는 회사를 이제 드렸는데 이 회사가 이제 XR 컨텐츠 쪽을 합니다. XR 부분은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예전에 이제 뭐 AR 그랬잖아요.
XR은 익스텐디드 그래가지고 AR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완전 가상을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현실하고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가려고 하는 거고, 컴투스가 이 회사의 지분을 사면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어요, 컴투스한테. 시너지들이 나올 걸 보고 있고, 이 회사의 기술 중에 최고는 이제 3차원 모델링 기술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메타버스의 아바타 쪽으로 적용이 당장이라도 가능한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영화에서 보면은 뭐 승리호라든가 뮬란 같은 데서 이 회사 기술이 쓰였고, 월트 디즈니가 협력을 자주 하는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완전 빠졌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바닥권 흐름이라 봐야 되겠죠. 바닥권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뭐 바닥 반등을 좀 준비 중인데, 오늘은 뭐 이제 시가부터 빠져서 아마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23,000원 매수가를 잡도록 하고, 목표가는 27,000원. 일단 1차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121선 부근입니다, 현재. 손절가는 21,000원. 약간 좀 손절가를 좀 바닥에 잡았어요. 시장 변동이 어떨지 몰라서. 그래서 손절가 21,000원 잡았으니까요.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지 마시고요. 현금 가진 것들, 계속 현금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현금 가진 것들, 뭐 지금이 또 바닥이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사야 된다 이러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시장을 좀 어느 정도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